항상 잠깐만요. 곽기택 의원. 왜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어? 아니 왜? 예의를 지킵시다. 블랙요원이 모두 군부대에 들어왔고 인간 블랙요원은 군이 운영. 제가 했던 말은 그런 말 하는 것 여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왜 부적절하게 됐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거에 대해서 계속 추가 조치를 하라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철두철미하게 조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곽기택 의원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곽기택 의원은 다시 또 질서를 어지럽히면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꿍시렁 되는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 질문하시고 곽기택 의원 1차 경고했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아 정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곽 의원님. 예의 좀 지킵시다. 아니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예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켜줘야 그게 됩니다. 예의입니까? 아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어디다 꾸시렁꾸시렁 말하고 있어요. 위원한테. 그러면 곽 의원님이 그런 반응 보이면 됩니까? 곽기택 의원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언권 중지합니다. 송석준 의원 질문하세요. 정말 이게 법사위장부터 이 엄중한 시기에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질서를 유지하셔야 될 위원장님이 동료 의원님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이렇게 또 다른 혼란을 주면은 국민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습니까? 제발 우리 법사위부터 좀 질서를 지키고 이런 엄중한 시국에 우리가 모범적인 우리 국회 의정활동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운 시간 30초가 지났어요. 자, 지금 정말 우리 내일 크리스마스에 다가오지만 얼마나 국민들 답답하고 이렇게 엄중한 이런 시국인지 정말 저도 되게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 이 엄중한 시기에 바로 우리 이 법사위 이곳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살아있음을 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헌법기관 수장님들과 또 그 구성원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바로 이렇게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될 우리가 과연 스스로 그거를 범하는 그런 걸 안 했는지 자성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일부에서 바로 윤석열 내란 수계 또 지금 이런 비상계엄 이런 사태를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동원 공수처장님 수사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단정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수사기관으로서 그 고소 고발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또 신속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단정적인 발언은 안 되겠죠? 동료 의원들이. 네. 그렇죠. 우리 참 곤혹스러운 좀 질문이지만 천대엽 처장님. 예. 지금 여기서 오가는 이런 내란죄다. 또 내란 수계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단정적인 발언이 우리 법사위장에서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정적인 표현은 적절치가 않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 충실하게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죠? 예. 지난번에 우리 중앙지검 지검장을 비롯한 3인 검사 탄핵 당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느끼셨죠? 네,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 그거는 정상화돼야 되겠죠? 네. 예,
바로 이런 헌정 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우리 헌법기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정말 엄중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고 법리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바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예. 근데 오늘 법사위에서 이 자리에서 좀 전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예. 정말 우리 의원님들 소위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강행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 본회의에 또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특례법 검토해 보셨죠? 네. 예, 이 문제는 가장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가장 중대한 근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본이 되는 제도 자체를 일거에 변경함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헌법 질서를 또 법치주의 질서 전체를 갖다가 혼란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파괴할 수도 있는 이 법안을 제정안을 만들면서 공청회도 안 했죠? 네. 예, 청문회도 안 했어요. 요즘 그렇게 자주 하는 이 법사위 청문회조차도 안 했어요. 이 모든 절차도 위반하고 또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중에 있어요. 자,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지금 16만 수사 또는 공소 유지와 관련된 우리 공직자들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다가 예를 들면 특수한 사건, 살인에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 중대한 범죄에 이르게 하는 인권을 파괴했던 그런 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배제시켜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하니까 엄청난 줄 알았어요. 실제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개 법안 발의를 이제 대안 입법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법안은 그게 맞아요. 이 말대로. 근데 일부 이 법 최종안에 반영된 이 내용은 전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보기 어려운 소위 이런 수사나 공소유지 관련된 공직자의 정상적 이런 행위를 어떤 특정 관점에서 직권남용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행위까지도 바로 이렇게 공소 유지 이런 뭐 소멸시효 공소시효라는 것을 배제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체적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수사에 임하는 그 공직자들이 결국은 두렵고 또 내가 결국은 나중에 계속 또 이런 피해를 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수사를 기피하거나 수사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녕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 사회가 대혼란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우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그래서 국가혼란 방조법이다. 아니면 국가혼란 조장법이다. 심지어 특정인을 수사했던 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특정인 수사 방해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시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오죽하면 대한변협에서도 반대 성명 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은 수사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공식 반대 의견 냈어요. 이렇게 온 법조계와 국가에 반대하는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말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특정인 수사하는 걸 방해하고자 하는 악법 중에 악법. 이거를 갖다가 부밀복검이라고 해요. 입으로는 꿀바른 바른 소리를 하면서 실제로는 칼을 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특정인을 비유하는 이러한 부밀복검식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대엽 처장님 얘기 들으셨죠?